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사실 물과 관련된 이슈들, 뭐 재해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이렇게 폭우가 막 쏟아지고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이상 기후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기후가 어느 순간 장마가 마른 장마라 그래서 장마철에 비가 안 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새는 장마철에 진짜 비가 오고 그다음에 가을에 태풍이 오면서 또 비가 오던가 기후변화가 저희한테 큰 영향을 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날씨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특별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변호사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경 전문 변호사님이신 진실 변호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환경 전문 변호사 진실 변호사라고 합니다. 한강유역 환경청 자문 변호사, 한국환경공단 자문 변호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든든하시네요. 네. 근데 손에 드신 게 혹시 혼자 커피는 맞는데 이게 당연히 변호사님들 것도 이렇게 같이 준비해왔습니다. 아, 예, 네. 그렇죠. 예. 커피 맞죠? 네, 커피 맞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여기 리유저블이라고 써있네요. 아, 저는 테이크아웃 컵이 요새 이렇게 나온 줄 알았어요. 종이컵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거는 다회용 컵이고요. 종이컵 만들 때 그 이산화탄소가 11g씩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 작년에 이제 연간 종이컵 소비량을 보니까 한 290억 개 정도나 소요가 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코팅제가 발라져 있어가지고 이게 재활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좀 환경 오염에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부분에서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다회용 컵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네. 환경 전문 변호사님이시니까 환경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노프이실 것 같아요. 네? 노프. 노프가 뭐죠? 샴푸 안 쓰는 거예요. 아, 샴푸 안 쓰시나요? 노프. 샴푸를 쓰기는 씁니다. 쓰신 것 같은데요? 뭐 친환경 샴푸를 쓰실 수도 있는 건데. 비누. 그러면 샴푸 비누를 쓰시나 보다. 아. 네, 그러면은 우리 환경 전문 변호사님이랑 함께 입법과 탑승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들어가시죠. 오늘은 환경 전문 변호사님이신 진실 변호사님과 함께 라이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법 제안 많이 해주세요. 오늘 그 환경 전문이시니까 네. 변호사님 한번 키워드를 골라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 볼까요? 일단 영광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많은 것을 포괄할 수 있는 키워드로 하는 오염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염 좋네요. 네. 제가 한번 입법 제안을 읽어볼게요. 집에 복용하고 남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이 많은데요. 이거 그냥 막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처리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저도 이 사실 약들을 어떻게 폐기해야 되는지 뭐 약을 다시 쓸 수도 없고 무슨 약인지도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처리 방법이 난감하더라고요. 네, 뭐 일단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버리세요? 주로? 그냥 저는 쓰레기통에. 저도 일반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태워버리니까. 저는 변기 뚜껑에. 변기 안에. 변기에 2018년 8월경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남은 의약품을 이제 어떻게 버리냐. 그랬더니 이제 55.2% 과반수를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변기에 버린다,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다, 뭐 하수구에 버린다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하수구에 버리거나 그냥 이제 쓰레기통에다 버리거나 했을 경우에 실제로 수질 오염이나 토양 오염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는 잘 녹지도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돌연변이 생물이 뭐 생겨날 수도 있고 저희가 먹는 식수가 오염될 수도 있어서 그런 이제 환경오염 문제가 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약국이나 보건소에 이제 반납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거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사실 이제 그 약국이나 보건소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니까 과태료 등의 행정 처벌 같은 경우를 좀 이제 규정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약 봉투에 약 성분이랑 복용 방법을 적어주잖아요. 네. 근데 그거 외에 이 약을 수거하던가 처리할 때 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게 좀 적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 또 입법도 제안을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먹는 물 대책 소비자 모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 1년 만에 수돗물 유충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돗물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계속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TV나 이런 데서 조금 큰 일이 발생했잖아요. 유충이 나온다던가 불구스름한 물이 나온다던가 그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되게 걱정이 많거든요. 밥 먹을 때도 내가 이거를 먹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문제가 참 큰일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경우에 보상을 하고 있나요? 수돗물 유충 사태가 제일 먼저 발생하고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인천인데 이제 인천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상안의 내용을 이제 잘 살펴보면은 유충을 발견을 했을 때 필터제를 제공한다. 사실 이게 좀 여기에 대해서 뭐 비판들이 좀 많아요. 일단은 유충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필터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먹는 물, 생수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수도세를 좀 깎아준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필터제를 제공한다는 좀 이제 보상안만 있어요. 근데 그 유충이 이제 섞여 들어 있다가 그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다고 해서 그 물이 유해하지 않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사실 이제 그거를 봤을 때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오늘 그 오염과 관련된 라이브 그 입법 제안을 많이 받아봤는데 입법 특공대가 어디로 출동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 아무래도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물 쪽으로 좀 방향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워낙 현안이다 보니까 그 수돗물 쪽으로 좀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 특공대 출동해서 좋은 그 제안 좀 받아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You bring an energy I've never felt before. Some kind of chemical that reaches through my core. Feels like as far as you and me, I've never had a choice. You feel like home. You're like the opposite of all of my mistakes. Tear down the biggest walls and put me in my place. I know that kind of comfortable you can. 박사님 계시죠? 네네.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물 한잔 하시죠. 고맙습니다. 예. 아우, 시원하다. 맛있네요. 아, 지금 드신 물이 수돗물입니다. 드신 물이 수돗물입니다. 네? 수돗물이요? 예. 많은 분들이 수돗물이라고 그러면 좀 찝찝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지금 변호사님들처럼 직접 수돗물을 마시는 분들이 7.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저희도 이제는 생수나 정수기를 통한 물이 더 익숙해서 그렇죠.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아직 있긴 하거든요.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수도관 내부 상태를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빨간 물이 나왔는데 그 물 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안에 뭔가 좀 문제가 상시 있어 왔다는 것을 드러내 준 거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에 붉은 물 사태로
지금 힘들었던 그 지역에서 다시 또 발생이 됐고,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건 참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 수돗물 관리 관련해서 좀 더 세심한 좀 정책 내지는 이제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 수돗물 관련해서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맞습니다. 이런 앞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로는 그 시행령 개정안에 지적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시행령에 세척 주기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5년이다 10년이다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면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근데 그게 없으면 10년 만에 해도 되고 20년 만에 해도 되고 그냥 이행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심각한 모순이죠. 부실 입법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마련이 안 된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게 그냥 의무화하는 거하고 주기를 명시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세척 공법을 선정을 하는데 주민들도 참여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유충이 나온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그래도 음용이 가능한 물이다. 수돗물 상태가 변한 건 아니다. 그런 건데 전문가들은 무작정 먹으라고 하는 건 위험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에 따라야 될지 모르겠고 불안한 예,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돗물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자들이 제대로 수돗물을 이제 관리하는 체계를 그렇게 확립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간절합니다. 심지어는 주민들까지도 수돗물 관리에 좀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6일째 수돗물에서 빨간물이 나와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40여 개 학교들은 급식까지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있었던 인천 서구 일대에서 이번에 수돗물에 살아있는 작은 유충이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린애들 키우니까 아무래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게 더군다나 그게 뭐 1mm짜리, 2mm짜리도 아니고 그렇게 크더라는 것들이 나와서 그 벌레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국민들은. 손님 없었어요. 진짜 손님 없었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판다 그러면 40만 원? 손님이 떨어지는 게 제일 지금 부담스럽죠. 뭐 음식이야, 뭐 수돗물 뭐 안 쓰고 뭐 정수기 뭐 쓰고 생수 갖다 사다 써도 인식 자체가 물이 이제 그런 유충이나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들도 손님들도 좀 꺼려 하잖아요. 작년에 그 붉은 물 사태 이후에 보상 가이드가 어떻게 됐었어요? 보상 가이드는 그때 TF가 있었어요. 저희가 한 건 없어요. 총 사태가 이번에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이 밝혀졌나요? 저희는 그냥 돈만 보내주고 일은 저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서 인천시에서 적사태 이후로 나름대로 개발 방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완 대책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그 진행 중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활성탄에도 이제 유충이 좀 나왔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위생 관리가 미흡하였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전문가가 판단을 해가지고 세척 주기나 강도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직 직원들이 뭐 10년 전에는 한 9,0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전국적으로 6,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럼 10명 중에서 한 7명 정도로 줄었다. 인력이 줄더라도 뭐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전문 인력, 즉 상수도 공학이나 정수 처리를 공부하신 분들이 전문가가 그 직장에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작년에 11월 달에 그 국민 안심 대책이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한 3조 1천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시설 뭐 청소도 하고 교체도 하고 뭐 고도정수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내놨는데 사실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사고가 터진다는 건 그 국민 안심 대책에도 커다란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그 유충과 관련된 매뉴얼이 없었던 예,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좀 캐치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수도 정비 계획이 시민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수도법에 이런 이제 시민들이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뭔가 좀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감시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문화를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니터링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어떤 수돗물과 관련된 건전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그 수도법에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는데 실제로 이 수돗물을 생산하는 인력이 다변화되는 기술력을 요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소통이 중요해요. 민원의 접수의 방향이 그냥 상수도 사업소에다 민원을 접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중앙정부가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수돗물 사고다라고 한다면 중앙정부가 막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물 사 먹는 거 굉장히 웃긴 일로 생각했잖아요. 보리차 끓여 먹고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생수 사 먹고 뭐 이런 거 사 먹고 이런 거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진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물도 사 먹고 그걸로 애기 뭐 목욕도 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은 분들은 이 물을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뭐 세수를 한다든지 이거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좀 우리가 너무 무지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상수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관심도 좀 없었던 것 같고 상수도 인력 관리에서 일하시는 그 전문 인력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최근의 사태 같은 것들이 이 물의 문제냐, 아니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설의 문제냐 이런 거로 얘기가 나뉘는 것 같아요.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뭐 이게 노후된 관이라든가 이런 거의 문제라고 보시나요? 노후된 관의 문제도 있겠죠. 노후된 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20-30년이 지나면은 노후된 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일률적으로 20-30년이 지났으니까 이거를 다 싹 다 바꾸자라고 하면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세척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서 접목을 하든가 아니면 세척 주기를 좀 더 일정하게 혹은 좀 짧게 해가지고 하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전국의 상수도관이 한 22만 킬로래요. 그거를 다 교체하려면 한 100조였나요? 어마어마한 돈이 드니까 이걸 교체 논리로 접근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교체업자나 이런 쪽에 이익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거보다 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수도관을 충분히 세척할 수 있는 기술도 있다고 하고요. 사실 작년에는 붉은 수돗물이고 이번에는 유충 사태인데 사실 원인은 다릅니다. 원인은 다른데 이제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좀 관리 체계가 좀 약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정보통신 기술을 좀 접목해 가지고 하는 사례들이 있대요. 가령 미국 같은 경우 이제 IBM 같은 경우가 정보통신 기술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그 수돗물을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하는 거죠.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는 기술인데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량이나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는 거 외에도 이제 워터 코지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상수도 같은 거에서 이제 뭐 전문 인력이 와가지고 좀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수질 사고가 났을 때 약간 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들도 이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생유병에 이런 표시 제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외국 네. 유럽에서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말씀해 주신 내용들 좀 정리해 봤는데 일단 수돗물 사고 발생 시에 피해 보상에 관련된 가이드를 어느 정도 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의 가이드를 좀 정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집합 건물의 물탱크나 배관 관리에 정부나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상수도관의 관리와 세척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물은 생명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물에 대해서 더 이상 좀 걱정하지 않고 식수의 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법안은 국회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 오면 생각나는 게 저희 집에서 이제 수해가 나면 전기를 꺼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감전. 전기의 감전들가 네. 있어서 그러면 이제 비가 계속 오면 막 괴물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깜깜한 밤에 물을 이렇게 막 퍼내면 괴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막. 몇 살 때? 한 7, 8살 때? 그렇죠. 톤이 다 똑같아.